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미국 정부에다가 공개 서한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서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외교 망신이라고 그러고 뭐 반발을 심하게 했는데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 비핵화 후 지원입니다. 일단 비핵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건 강조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얼마 전에 어제군요.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내놨죠. 네. 제일 지목을 했던 게 볼튼 미 국가안전보좌관의 발언입니다. 뭐 리비아식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인 CVID가 아니라 한 번 더 나은 거 PVID. 그러니까 영구적 비핵화를 이제 해야 되고 그 전에 지원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원조나 이런 것들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밝히고 북한이 굉장히 발끈을 했는데 사실 북한이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건 체제 안전, 체제 그렇죠. 보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협상을 하기 전에 지금 홍준표 대표의 서한 내용을 쭉 보면 백기투항하고 항복해요. 북한에게 이제 뭐 협상의 여지 없이 니네 다 우리가 원하는 걸 전부 다 하면 그 전까지는 체제 안전도 보장 못해. 근데 이제 저도 이거 북한을 편드는 건 아닙니다. 북한 입장에서 아니 지금 우리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받기 위해서 일단 핵무장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핵을 다 없애고 안전 보장 안 해주면 그 뒤에 어떻게? 이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좀 협상을 깨자라는 쪽의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사실. 네. 물론 저도 이상적으로는 홍 대표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마는 이거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 내 매파 강경파들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담아놓은 것뿐이거든요. 이건 협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미국에 서한을 보낸다는 것 자체도 저도 이건 사실 좀 그냥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북한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요. 이걸 받아들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이게 어떤 공식적인 외교 창구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제하에서 외교나 국방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의 정권 사항입니다. 사실. 독단적인 결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외교 창구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시되어 있는 헌법이거든요. 그걸 뭐 강조하지 않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도 야당 대표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받아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예 이걸 못 받겠다 이건 건 아니겠지만 그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고할 만한 서한조차도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국내 정치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국내에서도 비교적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을 향한 호소가 아닌가. 그럼 그런 어떤 정치적인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예고되어 있었던 고위급 회담도 틀어지는 바람에 약간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긴장감을 더 부추기는 거를 야당 대표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발상을 하셨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워요. 홍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 야당 대표고 그다음에 볼튼과 같은 대북관을 갖고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마침 그 국민이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렇다면은 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대표해서 편지를 써서 전달하겠다라는 행위 자체는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100%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국내에서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에게 취지를 전달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달라는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거기까지만 봅니다. 가능하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진행 과정 자체는 기존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다수에 대해서는 반하는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반하는 목소리를 굳이 미국의 공식적인 공식적인 채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공개서한을 보내겠다고 하는 게 이게 공개서한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측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좀 수위를 낮추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북한을 가장 자극했던 게 이제 리비아식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 리비아식 이런 거 아니고 트럼프식이다라고 이제 말을 그러니까요.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을 최대한 일단 협상 창구로 끌어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에 완전히 비핵화를 다 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그걸 과연 수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핵화 과정에서 지원을 하다가 만약에 과거에 북한이 했던 대로 이제 그런 행태를 취한다면 그때 정말 강력한 제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은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물론 영구적으로 한반도 내에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협상을 해야 되는 판국에 그냥 무릎 꿇고 들어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지 말고 네. 북한 비핵화라고 해라. 그럼 이제 북한 입장에서 저도 자꾸 북한을 편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 그럼 우리 핵 다 없애는데 저기 전략자산이랑 막 전개돼가지고 여기서는 막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거 협상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좀 리비아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났을까? 왜 북한이 그렇게 리비아식을 발끈할 수밖에 없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혹시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볼턴이 리비아식이라는 얘기를 꺼냈다 트럼프식으로 바꿨다라는 게 리비아는 핵 기술과 관련된 핵심 부품 몇 가지 가지고 있다가 그거 그냥 미국에 넘겨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넘겨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군이 들어가서 카다피 추방해버리고 해체버려 시켰거든요. 점령해버렸습니다. 그게 리비아식이거든요. 그거를 북한에게 지금 받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갑자기 저도 북한 편 들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 리비아식이 참 리비아 가다피의 그 최후가 그렇지만 않았어도 참 카다피 그렇죠. 나쁜 인간이죠. 좋은 저도 사례가 잘했다고 됐을 텐데. 보는데 그게 어쨌든 미국이 리비아를 다뤘던 방식이 그때로서는 우리 북한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야 네, 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걸 리비아식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김정은 위원장은 카다피의 최후를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게 안 되죠. 참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이런저런 그 걸림돌이 많은 비핵화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천천히 걷고 돌다리도 하나씩 두드리고 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PVID 원칙을 견지하여 달라는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핵기술 자용 폐기, 핵기술자들의 종사 업무 전환 등을 통해 미래 핵개발 능력까지 영구히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완료 시기와 검증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담긴 공개 서한을 미국 백악관에게 전달한다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건데요. 왜 다른 나라 정상에게 이런 서한을 보내냐는 비판, 그리고 미국 안에서 나오는 가장 강경한 주장만 끌어모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 다만 궁금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달할 건가요? 특사를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메일 접수하는 건가요? 백악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 나온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요.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네. 어제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딱 봐도 낡은 북한의 비행기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까지 무사히 날아가 줄 것을 기대를 한다. 그런데 도중에 떨어진다면 말할 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막말을 한 겁니다. 네. 북한 비행기가 낡았다고 또 비아냥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로 말 조심합시다. 이렇게까지 주의를 줬던 상황에서 네. 이런 막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각종 막말, 실언 이런 말을 한 전력으로 망언, 제족이라는 그런 별명을 또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네. 이 아소다로 총리의 가문이 아소 탄광을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할아버지도 끌고 가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킨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넘어가죠. 네. 다음은요. 네, 굳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미국 정부에다가 공개 서한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서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외교 망신이라고 그러고 뭐 반발을 심하게 했는데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 비핵화 후 지원입니다. 일단 비핵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건 강조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얼마 전에 어제군요.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내놨죠. 네. 제일 지목을 했던 게 볼튼 미 국가안전보좌관의 발언입니다. 뭐 리비아식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인 CVID가 아니라 한 번 더 나은 거 PVID. 그러니까 네. 영구적 비핵화를 이제 해야 되고 그 전에 지원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 국내 정치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국내에서도 비교적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을 향한 호소가 아닌가. 그럼 그런 어떤 정치적인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예고되어 있었던 고위급 회담도 틀어지는 바람에 약간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긴장감을 더 부추기는 거를 야당 대표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발상을 하셨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워요. 홍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 야당 대표고 그다음에 볼튼과 같은 대북관을 갖고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마침 그 국민이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가능성이 굉장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 내 매파 강경파들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담아놓은 것뿐이거든요. 이건 협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미국에 서한을 보낸다는 것 자체도 저도 이건 사실 좀 그냥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북한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요. 이걸 받아들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이게 어떤 공식적인 외교 창구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제하에서 외교나 국방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의 정권 사항입니다. 사실. 독단적인 결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외교 창구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시되어 있는 헌법이거든요. 그걸 강조하지 않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도 야당 대표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받아서 적극적으로 아예 이걸 못 받겠다 이건 건 아니겠지만 그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고할 만한 서한조차도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원조나 이런 것들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밝히고 북한이 굉장히 발끈을 했는데 사실 북한이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건 체제 안전, 체제 보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협상을 하기 전에 지금 홍준표 대표의 서한 내용을 쭉 보면 백기투항하고 항복해요. 북한에게 이제 협상의 여지 없이 니네 다 우리가 원하는 걸 전부 다 하면 그 전까지는 체제 안전도 보장 못해. 근데 이제 저도 이거 북한을 편드는 건 아닙니다. 북한 입장에서 아니 지금 우리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받기 위해서 일단 핵무장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핵을 다 없애고 안전 보장 안 해주면 그 뒤에 어떻게? 이제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좀 협상을 깨자라는 쪽의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사실. 물론 저도 이상적으로는 홍 대표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까마는 이거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것과 유사한 높지만 그렇다면은 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대표해서 편지를 써서 전달하겠다라는 행위 자체는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100%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국내에서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에게 취지를 전달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달라는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거기까지만 가능하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 과정 자체는 기존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다수에 대해서는 반하는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반하는 목소리를 굳이 미국의 공식적인